일교차가 잇따라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인근의 광역 소각장을 의심하며 정밀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기기 이상으로 가동을 중단한 전남 한빛원전 3호기가 내부에 쇠조각이 남아있는데도 다시 가동을 시작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는 앱을 판 뒤 도청을 하며 사생활을 추적해온 30대가 붙잡혔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면역력이 약한 초등학생 사이에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주의 한 농촌 마을에서 몇 년 새 암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주민들이 정밀 건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35가구 50여 명이 사는 이 마을에서 지난 2008년부터 8명의 암 환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작년 12월경에 말하자면 그런 판단이 났어요. 그래갖고는 수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어요. 딸은 5년째 나고 만 4년간을 그냥 항암제 주사 맞고 항암제 약을 먹고 지금 투여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방사선 끝났어요. 8명의 암 환자 가운데 4명은 이미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민들은 2006년 9월 마을에서 1km가 채 되지 않는 곳에 들어선 광역 소각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러지만은 이런 암이라는 환자가 덜어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전주시가 3년마다 해당 마을 등 소각장 주변에서 환경 영향 조사를 하지만 다이옥신 농도와 토양 오염 등은 조사 항목에서 빠져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 대상으로 혈중 다이옥신 농도 측정 조사와 또 간접 건강 영양 조사를 전주시에서 즉각적으로 실시해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에 따라서 원인 규명을 해줘서 주민들은 고민 끝에 잇따른 암 발병 사실을 공개했지만 자칫 마을에 대한 이미지만 나빠지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어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지난해 10월 기기 이상으로 가동을 중단한 전남 영광군의 한빛원전 3호기가 어제부터 다시 가동됐습니다. 환경단체는 증기 발생기 안에 쇠조각이 남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재가동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한빛원자력본부가 전라북도와 강주, 전라남도와 함께 한빛원전 호남권 광역협의회를 만들고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주민 생명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원전의 운전 상황과 환경 방사선량 같은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남 영광군의 한빛원전 3호기 재가동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빛원전 3호기 발전은 6개월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환경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빛 3호기 증기 발생기 내의 34개 금속 조각과 너트를 제거하지 않고 재가동을 승인했다는 겁니다. 쇠조각이 남아있는 상태로 운영하면 세관 균열로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증기 발생기 내에 34개의 쇠조각 이물질을 포함한 채로 원전을 재가동 승인한 것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더 키우는 행위이기 때문에 한국수력원자력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 심사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어 재가동이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안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빛원전이 호남권 광역협의회를 통해 안전성 확보에 힘쓰기로 약속하고도 정작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한빛원전 3호기의 재가동이 이뤄져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양계 농가가 밀집해 있는 김제식 용지면에서 AI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다시 예방적 살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전라북도는 어제 김제식 용지면 산란계 농장에서 10번째 AI가 발생해 AI 확산을 막기 위해 주변 10개 농장에 있는 닭 14만 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살처분은 지난 10일 10개 농장에 닭 13만 2천 마리를 살처분한 데 이어 두 번째 이뤄지는 예방적 살처분입니다.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모든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는 악성 앱을 팔아온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청에 사생활 추적까지 가능해 직접 불륜 현장을 잡는 등 불법 흥신소를 운영해왔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개인정보를 빼내는 이른바 스파이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입니다. 원하는 스마트폰과 연결하면 통화 내역과 사진, 전화번호가 한순간에 나타납니다. 음성통화까지 엿들을 수 있습니다. 39살 조모 씨는 지난 1년 동안 이 앱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고객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의뢰인들이 몰려들자 많게는 150만 원을 받고 이 앱을 내려받게 한 뒤 도청 서비스를 제공해 6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설치가 간단하고 쉽게 드러나지 않아 대부분 부부나 내연관계인 상대방의 외도를 확인하는 데 이용됐습니다. 저희 남편이 좀 촌스러워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괜찮다고 안전하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저는 그냥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조 씨는 또 외도 상대가 어느 정도 드러나면 직접 미행을 하며 외도 장면을 촬영해 넘겼습니다. 모바일 폰을 통해서 먼저 온라인상으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적발해낸 후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오프라인상에서 사생활을 뒷조사하는 혐의 또한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 씨를 구속하고 의뢰인 34살 유모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인적 사항이 확인된 의뢰인 29명을 추가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라북도와 경상북도의 탄소산업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메가 탄소밸리 사업으로 정부에 5,200억 원의 예산을 제안하자 경상북도는 5천억 원의 용복합 탄소성형 부품산업단지 조성을 건의했습니다. 두 광역단체는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타당성과 논리 개발에 들어가 어느 쪽이 정부를 설득하느냐에 따라 지역 성장 동력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 왕궁보석 테마단지의 주얼팰리스에 사후 면세점이 들어섭니다. 전라북도는 보석과 국내산 화장품을 파는 면세점이 익산에 들어서면 중국인 쇼핑객의 전북 방문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익산 주얼팰리스 면세점은 외국인이 상품을 산 뒤 출국할 때 세금 일부를 돌려받는 사후 면세점으로 현재 전북에는 31곳이 있지만 처음부터 면세 상품을 사는 사전 면세점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되면서 독감이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초등학생들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개인위생에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초등학교는 지난주 21명의 학생이 결석했습니다. 독감 확진 판정을 받아 확산을 막기 위해 등교를 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이 학교에서만 새 학기 들어 60명의 학생이 독감에 걸렸고 지금도 하루 한두 명 이상 독감 증세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초기 환자 발생했을 때 가정으로 안내해서 빨리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침 예절 교육, 그다음에 손 씻기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초중고등학교에서 독감 확진 판정을 받아 등교를 하지 못한 학생은 901명, 지난해 같은 기간 317명보다 3배 가까이 많습니다. 학생 가운데는 면역력이 약한 초등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교육당국은 독감에 걸리면 곧바로 격리 조치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독감의 기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독감은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예년보다 늦게까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예측된 백신, 예방 백신이 유행하는 타입과 잘 맞지 않는 경우, 또 하나는 기온의 변화가 심하다든지 또 굉장히 몹시 춥다든지 일교차가 심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독감도 다른 감염성 질환과 마찬가지로 손만 잘 씻어도 예방 효과가 높다며 개인 위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주 서북권의 시외버스 간이 정류소를 신설하는 작업이 겉돌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 장학수 의원은 현재 5곳인 전주의 시외버스 간이 정류소가
모두 동남쪽에 치우쳐 정읍과 고창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경우 매일 1시간가량 시간을 허비한 뒤 완산동의 간이 정류소를 이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학수 의원은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버스와 택시업계의 눈치만 살피지 말고 서부권에 서둘러 시외버스 간이 정류소를 만들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촌진흥청이 농업, 환경과 원예, 축산 등 6개 분야에서 연구직 공무원 25명을 채용합니다. 학력과 경력 제한 없이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는 오는 6월 8일부터 농촌진흥청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전북도민은 담배를 덜 피우지만 술을 더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해가 갈수록 격렬한 운동을 많이 하고 덜 걷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강한 생활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북도민 가운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남성은 39.9%, 여성은 2.2%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평균 흡연율은 22.3%로 1년 전 23.4%에 비해 1.1%포인트 줄었습니다. 하루에 한 각 정도 피는데요. 나이도 좀 있고 몸도 좀 안 좋고 그래서 끊으려고 그럽니다. 반면 술을 마시는 비율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 달에 한 차례 이상 계속 술을 마신 사람의 비율인 월간 음주율은 56.5%를 기록해 2년 연속 올랐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먹는데 친구들하고 먹으면 많이 먹으니까 잘 안 먹고 가족끼리 먹으면서 이제 한 명 가지고 둘이 정도 먹죠. 걷기 등 가벼운 운동을 하는 비율은 줄었습니다. 일주일에 5일 이상 걷기 운동을 하는 걷기 실천율은 계속 떨어져 34%까지 내려갔습니다. 격렬한 신체 활동을 일주일에 3일 이상 하는 비율은 21.3%로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축구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는데요. 운동하고 나면 땀도 많이 나고 또 땀이 많이 나면은 저 안에 있는 불순물이 좀 땀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몸이 굉장히 개운하고 좋습니다. 기분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북도민의 비만율이 높아지는 추세라며 적극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서명운동이 펼쳐집니다. 전라북도는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14개 시군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서명부를 청와대와 국회, 정부 각 부처에 전달해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의회가 수자원공사의 오폐수 수치 조작을 비판하며 진상규명과 재말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수질 감시 체계를 조속히 개선해 방류수 수질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용담호 유역 환경기초시설 전수조사와 수질 영향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오늘 전북도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 지원 법안의 철저한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전북의 어린이들만 누리 예산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지역 차별을 받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예산 배정을 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들과 연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한 법적 소송과 주민 소환운동을 전개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완주군수관사가 주민 소통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완주군은 오늘 옛 완주군수관사를 군민의 소통과 휴식 공간인 어울림으로 새롭게 꾸미고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완주군은 박성일 군수가 관사를 주민에게 개방하기를 희망해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10억 원대의 임금을 체불한 건설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전주 고용노동지청은 전북혁신도시에서 공사를 하면서 임금 13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로 인천의 한 건설업체 대표 48살 홍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2달 동안 농촌진흥청에서 발주한 전북혁신도시 건설공사와 관련해 근로자 390여 명의 임금 13억 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90억 원어치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김모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개의 제조업체에서 93차례에 걸쳐 가짜 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처럼 꾸며 모두 90억 원어치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입니다.